저희 애 갈비뼈 부러진 거는 본인들 애들이 한 게 아니라 서로 막 책임만 떠넘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러면 지금 학폭위 말고 걔들 혹시 형사처벌이나 이런 거는 못 받나요? 자, 안녕하세요. 저는 저희 맑은 법무법인에서 학교폭력 전담하고 있는 김승진 변호사입니다. 저 학부모님 모셨는데 애가 그 학교폭력 피해자로 되어 있네요. 어떤 상황입니까? 저희 애가 지금 고등학교 2학년 남자애인데 며칠 전에 체육대회를 반 대항으로 반끼리 뭐 축구 경기를 했고 거기서 저희 애가 수비수를 했는데 이제 공을 좀 잘못 걷어내서 자살골이 되어버렸나 봐요. 아니 근데 자살골을 넣었다고 같은 반 한 팀인 친구들 중에 3명이 저희 애를 둘러싸서 체육 선생님이 말릴 틈도 없이 운동장에서 애를 발로 밟았다고 하더라고요. 축구가 그게 밑에 신발 밑이 얼마나 뾰족한데 남자애들 셋이서 이걸로 애 갈비뼈 쪽을 그렇게 밟았다는 거예요. 갈비뼈가 부러져서 한 달 동안 병원에 입원까지 했고 이제 지난주에서야 이게 좀 회복이 돼서 퇴원을 했는데 학교는 당연히 못 갔고요. 이걸 학폭 신고를 하니까 뭐 학폭위가 열린다고는 하는데 뭐 가해자 부모들은 연락도 없어요. 연락도 없고 들리는 말에는 뭐 판사 출신 변호사가 붙어서 학폭위가 뭐 같이 들어온다고는 하는데 교육청 얘기를 들어보니 걔들 부모란 사람들이 어디서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 저희 애 갈비뼈 부러진 거는 본인들 애들이 한 게 아니라 다른 애가 밟아서 그런 거고 자기네 애들은 뭐 신용만 했지 제대로 밟지도 않았다면 서로 막 책임만 떠넘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. 변호사님 이거 진짜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예,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. 그리고 아까 학폭이 열리는 건 당연하고요. 그 판사 출신 변호사 온다고 하는데 뭐 그런 거는 학폭위에서는 작용 안 하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. 그 오히려 뭐 학폭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학폭위원장을 했는데 제가 더 잘 알겠죠. 그래서 일단은 학폭에 들어가서 상황을 정확하게 진술을 해야 되고요. 그 다음에 피해 사실이 있으니까 진단서도 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학생들 체육 시간에서 벌어진 거니까 목격자가 많을 거 아닙니까? 그 목격자 진술서 같은 걸 내시면서 당시의 상황을 명확하게 알리는 게 좋습니다. 그래서 학폭이 연리가 되면 학폭에서는 판단 요소로서 5가지를 보는데 이 학폭의 심각성, 지속성, 고의성, 반성 정도, 화해 정도 이렇게 해서 조목조목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됩니다. 그럼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뭐 일회성이니까 지속성 요건은 좀 낮게 나올지 몰라도 나머지 부분에서는 매우 안 좋게 평가될 것 같습니다. 그러면 가해자가 지금 3명이나 되는데 혹시 한 명만 뭐 빠져나가고 그러지는 않나요? 만약에 진짜 사실관계가 3명이 이렇게 둘러싸서 그 중에 한 명은 옆에만 서 있고 아무것도 안 했고 나머지 2명만 이렇게 애를 밟았다. 그랬으면은 그 서있었던 애한테는 학폭 성립이 안 되는 게 맞죠. 그런데 보세요. 피해 학생인 아들이 3명한테 동시에 맞았다고 진술을 했고 또 다른 목격자 친구들이 있었잖아요. 또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체육 선생님도 애들 그 맞는 거 보고 이렇게 왔다고 했는 거 아니에요. 그러면서 이제 지금 진술할 때는 3명이 다 같이 밟았다라고 진술을 했잖아요. 그러면 가해자 한 명이 그 중에 한 명이 뭐 내가 안 그랬다라고 해가지고 사실 뒤집히지 않습니다. 이 3명 전체가 공범이 됩니다. 이래 돼 버리면은 만약에 선생님하고 합의가 안 되는 한은 이 사건은 학폭위로 가면은 그 사후처분 그러니까 이제 사회봉사 이상 아니면 뭐 추석 정지나 전학 같은 아주 강한 처분이 나올 걸로 생각됩니다. 그리고 지금 애가 그 올해 고1라 그랬죠. 고1을 학폭 처분을 받게 되면은 내년에 이제 고3이 되는데 뭐 대학 원서 쓸 때 이제 생기부에 그대로 적기가 나가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겁니다. 그러면 지금 학폭위 말고 걔들 혹시 형사처벌이나 이런 거는 못 받나요? 그래서 이제 형사처벌 가능하죠.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사실관계가 확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학폭에 대해서 잘 대응을 해가지고 강한 처분이 나와 있는 이 학폭 처분 통지서를 갖고 이걸 가지고 이제 특수상해나 공동상해 같은 걸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그 결과가 나오면 이제 민사소송을 해가지고 그거 관리비 다친 치료비 병원비 이건 있잖아요. 그런 거 싹 다 받을 수 있고 또 애나 부모님이 얼마나 마음에 그 고통을 얻으셨어요. 거기에 대한 위자료까지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. 그럼 고등학생이라고 하더라도 이건 죄가 되고 특수상해니까 죄가 큽니다. 형법상의 특수상해가 될 수도 있고 폭처법이라고 거기에서 나오는 공동상해가 될 수 있어요. 뭐 손해배상은 당연히 뭐 다 되는 거고요. 죄질이 안 좋습니다. 지금 한 달 동안 입원해가지고 학교를 못 가고 있는데 가해자들은 서로 지금 아무도 합의 연락도 안 하고 반성도 안 하고 있으면서 서로 자기는 안 때렸다는 얘기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. 그러면 이게 다 인정이 된다면
처벌도 가능하겠고 민사소송을 하더라면 최소한 2천만 원 이상의 위자료는 받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럼 진행하다가 갑자기 가해자 쪽에서 합의를 하자고 하면 어떡하죠? 저희는 그쪽 가해자 부모하고는 말을 한마디도 안 하고 싶고 합의나 이런 부분은 좀 변호사님한테 다 맡기고 싶은데 그렇게 해도 되나요? 됩니다. 제 한 역할이 그런 겁니다. 근데 중간에 합의하고 그러면 애들 선처받고 그럴 텐데 저는 걔들이 꼭 좀 형사적으로 좀 처벌을 받고 나서 좀 합의를 했으면 좋겠거든요. 예, 그것도 가능하고요. 이제 저를 선임을 하시게 되면은 피해자 측에서도 변호사가 있다는 걸 상대방 변호사가 알게 되겠죠. 그러면 그 변호사님이 아마 저한테 연락이 올 겁니다. 그러면 제가 합의를 언제 할지, 어떻게 할지, 또 어떤 금액을 할지 제가 어머님과 협의해가지고 우리 마음대로 정할 수 있습니다.